이제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건강의 전반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 쓰시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내용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김희원 전문가님, 종합보험을 요즘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험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다 이제 종합보험을 먼저들 찾아보시거든요. 이 종합보험이라는 거는 암도 넣고 뇌질환, 심장질환, 뭐 입원 일당 수술비 다 가능한 게 이 종합보험인데 되도록이면은 이제 건강하신 분들만 가능했지만은 지금의 종합보험은 건강한 분들도 가능하고 유병자분들도 모두 다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요, 이 종합보험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질병의 보장 범위 중에도 어떤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될까요? 보험사가 여러 가지 보험 관련된 담보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종합보험 안에는 100가지가 넘는 담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험료가 가장 높은 암진단비 먼저 말씀드릴 건데 암진단비가 왜 보험료 중에 가장 높냐? 우리나라 사망원이 1위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의 지금 암 보장 범위를 제가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우측에 유사암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사암은 이런 해당되는 암에 걸려도 완치율이 매우 높은 암입니다. 거의 사망과 거리가 먼 암이죠. 대표적 질환으로 이제 갑상선암이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우리 여성암에 또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좌측의 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암이라고 아는 암들인데 뭐 위암, 폐암, 간암 뭐 이런 암들이죠. 근데 지금 가운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유방자궁, 그다음에 남성분들 전립선,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동일한 방광암과 대장전막내암이 왼쪽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보험 가입돼 있더라도 보험사에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거든요. 하지만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가입 연도 시기에 조금 다르지만은 2012년 이후로 대장전막내암이 유사암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유사암 같은 경우는 내가 일반암 1,000만 원 준비했다. 그러면 10%인 100만 원만 보상받는 거죠. 그래서 생명보험사는 이 가운데 있는 암들이 소외감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일반암 1,000만 원 준비돼 있다라고 하면 20%에서 많게는 50%, 200만 원에서 500만 원밖에 보상을 못 받아요. 그러면 보험사들이 이 가운데에 있는 암들을 왜 보상을 적게 하는지 그 이유는 우리 유방암은 여성암의 2위이고요. 그 다음에 자궁암은 여성암의 5위와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 같은 경우도 남성암의 4위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 대장전막내암, 이 암은 남성암 2위와 여성암 3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병률이 높아지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면 당연히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관상으로 점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아무래도 암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종합보험을 보실 때도 가장 많이 봐야 하는 암 보장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생식기암이 갈수록 중요시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의료비 지출도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조석훈 전문가님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소외감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보험금을 적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일반암으로 분류돼서 3천만 원, 2천만 원 못 받고 소외감으로 분류돼서 300만 원, 200만 원 받으면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6위부터 9위까지 지금 주요 암 종류별로 해서 환자 한 명당 병원 비용을 보실 텐데 지금 아까 김희원 전문가가 얘기했던 가운데 소외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그리고 이렇게 방광암이 암으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6위에서부터 9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2,300만 원, 1,700만 원, 1,600만 원, 1,500만 원. 적지 않은 비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외감으로 분류돼서 3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받아서는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이 보장 범위, 암 보장 범위에서 과연 남녀 생식기암과 대장전막내암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이 종합보험이라는 이름처럼 암에 이어서 이제 다른 큰 병들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어떤 사전 지식들이 필요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두 분께서 각각 보장 범위와 또 비용 정보를 나눠서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먼저 김희원 전문가님을 통해서 정보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암에 알아봤다면 2위는 심장질환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지금 심장질환 관련된 이제 보험 담보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가장 바깥쪽에 큰 원인, 허혈성 심장질환과
그 안에 있는 급성심근경색인데 지금 전체 환자, 심장 환자 수를 보시면요.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 10.5%밖에 되지 않아요. 10명 중 1명입니다. 그만큼 발병률이 낮다는 거고 요즘같이 이제 조기 발견이 많아지는 질수록 허혈성 심장 질환이 더욱더 보상 면에서는 수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의 우측에 우리 협심증 보이실 거예요. I20이라는 이 질병 코드인데 협심증이요. 전체 심장 환자 수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 드시는 분들 추가로 협심증 약도 드시죠. 만약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만 있으신 분들은 진단비를 당연히 못 받겠죠. 하지만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가지고 계시면은 협심증 약 드셔도 진단비 1,000만 원 이상을 보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보험은 우리가 월납보험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보장 범위를 먼저 살펴보시고 내 보험 안에서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담보인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허혈성 심장질환 보장 범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또 수술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할 것 같아요. 조석훈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장질환 관련된 보장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내 증권이나 설계서 보면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있을 겁니다. 1,000만 원 또는 뭐 2,000만 원 돼 있을 텐데 급성심근경색으로는 이 협심증을 보장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협심증이 발생하게 되면 두 가지 수술이 있어요. 풍선 확장술 그리고 많이 들어보시죠. 스텐트 삽입 수술. 근데 이 비용이 이렇게 600만 원, 1,200만 원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밖에 없으신 분은 협심증이 발생해서 이 두 가지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비용을 보험금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허혈성 심장 관련된 진단비가 반드시 있어서 이것을 커버하거나 아니면 허혈성 심장 관련된 수술비 특약이라도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커다란 원이 전체 보장을 받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는 관상동맥 우회 수술과 로봇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 있는데 이 비용이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단비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이상을 이렇게 병원비로 내야 되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수술비도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심장질환 수술법 및 비용까지도 살펴봤는데요. 이 스텐트 삽입술이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제 차가 레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수술을 한번 하려면 제 차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 3번에서 4번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 맞습니다. 차가 한 3-4대 정도가 그렇죠. 필요한 것 같아서 굉장히 보험을 잘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장 질환까지 살펴봤는데 그럼 또 뇌질환이 빠질 수가 없겠죠? 네, 뇌혈관 질환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이제 뇌혈관 질환 관련해서 3가지 담보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뇌혈관 질환이 가장 보장 범위 넓은 거예요. 뇌혈관으로 인한 어떤 보상이든 다 100% 보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유리한 게 뇌졸중, 그다음에 가장 불리한 게 뇌출혈이죠. 전체 환자 수 보시면은 뇌출혈이 8.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에 보험 준비하신 분들 다 뇌출혈로 돼 있어요. 거의 95%고요. 뇌졸중으로 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GI 보험 같은 경우 뇌졸중인데 이것보다 더 유리한 손해보험사는 뇌혈관 질환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험 준비할 때 당연히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뇌혈관 질환을 준비를 해야겠죠. 아마 이제 경제라고 하면은 아마 부동산이나 증권을 좋아하실 겁니다. 주식 관련해서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 과거에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 5, 60대 분들 같은 경우 큰 집을 원하셨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지금은 작은 집들이 더욱더 인기가 많고 계속해서 이제 혼자 사는 1인 가구로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못 가입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밖에 판매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보장 범위도 넓고 좋은 보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에 맞춰서 내 보험을 바꿔줘야지 시대에 맞는 치료법 관련이나 수술 비용을 다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뇌혈관과 심장질환 관련해서는 점점점 의료기술 발전으로 이제 수술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리 앞서서 로봇 시술 보셨죠? 예전에는 우리 절개를 해서 심장 같은 경우 심장을 직접 보면서 수술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작은 구멍을 뚫어서 시행을 하고 그거에 반대로 당연히 의료 비용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도
우리가 시대에 바꾸면서 같이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시대에 맞게 치료법도 변화합니다. 그만큼 의료비도 상승을 하고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자신의 보험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상담 저희가 실시간으로 도움드리고 있죠. 서울 지역번호 02-2638-3999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1668-2838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뇌혈관 질환 보장 범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조석훈 전문가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안 팔았던 시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뇌출혈만 보장받으신 분들은 여기만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 하게 되는 수술이 뇌정위술 그리고 개두 흡인술이라는 걸 하는데 이것이 할 때마다 이 정도 1,200만 원, 1,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뇌출혈 진단비 1,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일 경우에도 좀 부족하죠. 그리고 우리가 뇌출혈이 되기 전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뇌경색도 있어요. 이게 뇌졸중입니다. 그나마 뇌졸중 진단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다행인 거예요. 뇌경색이 포함되니까요. 뇌경색으로 인해서 뇌혈관 우회술이라든가 혈전 제거술을 하게 되면 650만 원 그리고 2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뇌질환의 전체를 보장받기 위해선 이 뇌혈관 질환인 뇌동맥류 그리고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라는 이 보장까지 받을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발생됐을 때 뇌경색과 뇌졸중과 뇌출혈보다 경증이라고 해서 치료를 안 할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는 수술이 이렇게 절제술 그리고 코일색 전술 그리고 클립 결찰술이 있는데 이것이 역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뇌혈관 진단비가 없으면 이 400만 원, 600만 원 다 내가 모은 돈 아니면 어디 카드에서 땡겨오든가 빌려와서 이 비용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그리고 뇌동맥류까지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뇌혈관 질환 비용까지도 실제로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보험을 선택할 때 꼭 확인할 점, 그리고 어떤 것들을 고르면 좋을지 정리 한번 해보고 관련 플랜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릴 무해지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거고 우리 유병자,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유병자 종합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병력 관련 없이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무해지 종합보험은 연령이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0세부터 70세까지입니다. 하지만 보험에서 어린이 보험이 만 30세까지 준비가 가능하거든요. 31살부터 70세까지 준비하신다라고 보면 돼요. 30세 이하는 다 무해지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험 만기 같은 경우 80세, 90세, 100세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계시잖아요. 5, 60대 분들. 그러면은 그 이하의 연령분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100세를 선택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납입 기간도 20년 납, 30년 납 선택이 가능합니다. 30년 납을 선택을 하시면은 보험료, 월납보험료를 조금 적게 내지만 하지만 총 납입 보험에선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납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장점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20%에서 30% 정도 보험사가 할인을 해드리는데 절대 공짜는 없죠, 세상에. 납입하는 기간 중에 해지를 하면 환급금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20년 납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20년 안에 만약에 해지를 하면 환급금 아예 없습니다. 20년이 정확하게 지나고 나서는 회지 환급금이 발생을 하지만 우리 보험은 나중에 해지해서 돈 돌려받는 게 아니잖아요. 노후에 치료비 걱정 없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순수 보장형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본계약 상해 사망이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험 계약을 할 때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담보가 있습니다. 이게 성인 같은 경우 상해 사망인데 뭐 암진단비, 뇌혈관, 허혈성 다 넣었을 때 기본계약에 뭐 2억 원 넣어라. 이렇게 보험사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영원. 아예 안 넣으셔도 되기 때문에 내가 보험 한두 개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득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사암 진단비가 지금 1,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다른 보험사들은 1월에 다 1,00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만큼은 아직까지도 1,500만 원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 여성암의 1위가 바로 갑상선암이잖아요.
아마 보험 가입돼 있으신 분들 보면은 거의 다 암진단비 3천만 원 하면은 300만 원만 갑상선암 보상합니다. 지금은 1,5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60세까지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각각 1,000만 원씩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 하더라도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당연히 준비가 가능하고요. 당뇨 환자분들은 안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그리고 이제 뇌혈관과 허혈성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비 같은 경우는 우리 연령대 70세까지 600만 원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암에 걸리시면은 납입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 보험을 만약에 10만 원에 준비를 했다. 근데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 10만 원을 보험료는 안 내고 그 안에 있는 보장은 계속해서 보장받는 게 바로 이 납입 면제 특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희연 전문가님께서도 여러 가지 특징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그중에서도 질병 후유장애 담보는 왜 꼭 필요한지도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살아가는 데서 큰 어려움도 있지만은 비용적인 면이 가장 큽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직장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후유장애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처음 선천적인 태어났을 때부터 후유장애가 있는지 아니면 후천적 이후에 살아가면서 생기는 후유장애인데 지금 보시면 거의 다 후천적 후유장애가 55.6%입니다. 그리고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해 쪽이죠. 재해 쪽. 그다음에 선천적으로 후유장애 있는 건 4.9%입니다. 하지만 4.9%라 해서 이거를 그냥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특히 태아보험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꼭 후유장애 부분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런 질환을 가지고 태어날지. 그러면 후천적이 지금 55.6%인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뭐 체육 활동하거나 운동하거나 다치는 거는 이제 상해 후유장애인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 보험사들이 실제로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는 2017년도 후반부터예요. 그럼 그 전에 보험에서는 거의 다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담보가 있으면 어떤 부분이 좋냐? 뭐 내가 암에 걸렸을 때나 치매가 걸렸을 때나 인공관절 걸렸을 때 뭐 진단비나 수술비 받잖아요. 추가로 또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받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아직 건강하시다라고 하면은 보험 중에서도 바로 이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담보를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걸 준비해뒀을 때 가장 얻을 수 있는 큰 장점들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조석훈 전문가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마 지금 전세로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마 뭐 과거에 전세로 사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전세 보통 이제 2년 정도 계약해서 내가 뭐 1억이든 아니면 뭐 5천만 원이든 2억이든 내놓고 2년 지나면 그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게 똑같이 돌려주는 게 전세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1억으로 돌려준다면 그 집에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무조건 살아야겠죠. 제가 첫 번째로 말했던 암 진단비라든가 뇌출혈, 뭐 급성신경쇠 진단비는 3천만 원으로 설정됐으면 3천만 원 받는 게 다입니다. 하지만 이 질병 후유장애만큼은 내가 가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 질병 후유장애 이렇게 5천만 원을 가입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우리가 암 진단비는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만 끝나는데 질병 후유장애는 이렇게 5천만 원 가입했을 때 암 치료를 해서 위절제 수술이라든가 아마 뭐 장애가 이렇게 남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위암으로 인한 위절제를 했을 경우에 50%의 장애가 남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의 50%인 2,500만 원을 받고요. 추후에 다른 암이 발견돼서 대장암으로 해서 인공항문을 설치했다 그러면 역시 20%인 1,000만 원을 또 받습니다. 난소암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고요. 재발암 됐을 때 아니면 다른 암이 됐을 때 그거에 다른 모든 암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럼 암 관련돼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수술비처럼 반복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2회 이상, 그러니까 여러 번 생겨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먼저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암 아까 말씀드렸죠. 위암으로 위암 절제하게 되면 2,500만 원 받는데 내가 한 60, 70이 넘어서 생각치 않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치매가 발생하게 됐다. 그러면 이 질병 후유장애는 치매로 인한 보장까지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암과 치매는 아예 별개의 질병이잖아요. 하지만 질병 후유장애는 모든 질병에 대한 장애로 인지되기 때문에
5,500만 원을 수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입한 담보보다 더 큰 금액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합산해서 보장해준다. 제가 당뇨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뇨로 인해서 한쪽 눈이 실명됐을 때 받고 나서요. 그리고 뭐 하지절단으로 인한 것들, 그리고 신부전증으로 인한 그 장애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9천만 원 가까이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을 위해서 대비할 수 있는 모든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라는 거죠. 우리 지금 유병자 보험 나왔잖아요. 유병자 보험 뭐 약을 드셔도 최근에 뭐 병력 이런 것들이 조건에만 맞으면 다 가입시켜 주잖아요. 질병 후유장애 이 특약은 약을 드신다거나 최근에 병력이 있으면 절대 보험회사에서 가입시켜 주지 않습니다. 청약이 까다롭습니다. 우리 그 좋은 주식이 상장돼서 막 1000대 1, 2000대 1 하는 그런 주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에서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건강한 자녀들이 미리미리 가입해야 될 반드시 특약이 되겠고요. 추가적인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장애율로 추가 진단 시 추가된 지급만큼 또 지급한다는 겁니다. 치매로 우리가 바로 중증도 치매로 해서 받고 나서 추가적인 것들로 이렇게 더 나빠졌을 때 또 이렇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한 군데가 아니라 모든 질병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정말 유일한 특약이 지금 4개의 회사밖에 안 남아 있고요. 한도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제가 7년 전에 방송했을 때만 해도 질병 후유장애 보장 한도가 1억이었습니다. 근데 절반으로 지금 줄어든 상태니까요. 내가 정말 해당 사항 되는지, 우리 자녀는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유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장점 크게 4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앞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017년 이전에는 보험에는 질병 후유장애 보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새롭게 보시는 분들은 당연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러한 상담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도움드리고 있죠. 서울 지역번호 022638-3999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1668-2838번으로 보험상담 신청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분을 포함해서 이제 종합보험의 여러 담보들 한눈에 보셨으면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조석훈 전문가님께서 전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종합보험 한 60여 가지 넘는 특약이 있는데 그중에 핵심되는 한 20가지만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문자 주셨던 종신보험 20만 원을 가입하고 이걸 어떻게 통장을 바꿔야 될지 이렇게 고민 주셨던 분, 이렇게 가입했으면 해지하거나 이런 통장의 개설이라든가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으셨을 겁니다. 암진단비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고요. 여성 우리 갑성선암이 포함된 유사암 진단비 1,5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다 대부분 1,000만 원까지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줄어들었던 상황인데 아직 1,500만 원이 가능하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반 상해 사망을 영원을 넣을 수 있다. 기본 계약을 안 넣어도 된다는 겁니다. 암 진단비와 질병 후유장애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진단비가 우리는 필요한데 보험사는 항상 상해 사망을 넣어야만 했어요. 그것이 지금 없어도 되는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몇천 원, 만 원 이거 다 줄일 수가 있는데 이게 한 달이 아니잖아요. 12개월이고 20년, 30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3천만 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매회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 수술비가 3천만 원으로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각종 우리가 꼭 뇌와 심장에 국한된 수술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질병과 상해 그리고 입원 일당 당연히 첫째 날부터 받아야 됩니다. 4일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34대 특정 질병 수술비까지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상해로 인한 우리 지금 뭐 겨울에 넘어지거나 아니면 취미 활동하다가 다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역시 매회 받을 수 있는 골절 수술비와 진단비가 돼 있고요. 암 수술비 역시 나와 있고 수술 안 하고 내가 약물 치료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사선 약물 수술비 되어 있고요. 역시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나이가 60 넘어서 많이 하는 인공관절 관련된 이렇게 수술비까지 되어 있고 운전자 보험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보험인 겁니다. 그래서 막 운전자 보험 5만 원씩 해가지고 아까 비싸게 내시는 분들 그냥 종합보험 안에 몇천 원으로 넣으실 수 있는 혜택까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보험 저 보험 막 해서 뭐 어디에 뭐가 가입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서 한번 설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